여자인 것처럼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으로 지냈죠. 하나 있는 아들이 여자 때문에 마음도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렇게 모임도 자주 다니시고 치장하는 걸 좋아하시던 어머니도 매사가 재미없으셨고, 그런 어머니와 덩달아 아버지도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저도 절 버리고 간 그 사람에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고, 나도 남들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쩌겠어요. 밤마다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에 갈수록 미쳐가는 저를 어찌할 수 없어 괴로움에 술에 쩔어 지내고 있을 때 정말 드라마처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탔다가 속이 안 좋아서 동네 어귀에 내려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죠. 술에 취해 몸이 크게 흔들렸고 그 바람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는데 상대가 놀라서 저를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놀란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길거리의 노숙자인지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바닥에 넘어진 상태가 자연스레 상대의 얼굴을 올려다보게 됐는데 노숙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상대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커다래지는 걸 똑똑히 봤죠. 순간 그 얼굴에 4년 전 나를 버리고 간 그녀의 얼굴이 오버랩됐고 그 노숙자는 틀림없이 그녀였어요. 당황해서 도망가려는 노숙자를 붙잡았어요. 그러곤 엉망인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살펴봤죠. 왜 이러세요? 이제 놔주세요. 너 윤경이지? 맞지? 윤경이 맞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윤경아. 저는 도망가려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그토록 찾아 헤맨 그녀를 어느새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사람 잘못 봤다면서 계속 발뺌하던 그녀도 어느새 움직임을 멈추고 울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했죠. 근처 모텔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온갖 오물에 둘러싸인 몸을 씻을 수 있게 해줬죠. 욕실에서 씻고 있는 그녀를 기다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드디어 욕실에서 나오고 익히 알고 있던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허기질까봐 미리 시켜둔 음식을 먹으라고 했더니 저녁도 안 먹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법 고생을 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이렇게 안 됐어?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숟가락을 놓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다독여주자 진정을 한 그녀는 지나간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오빠. 그래,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너도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그녀는 말을 시작하면서 다시 울음이 터졌고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렵게 꺼내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뭐? 누가 와? 알코올 중독인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진 빚을 받으러 사채업자들이 예식장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니 신랑 측 부조금이라도 챙겨가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봤자 깽판을 칠 게 뻔해 보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됐다고 했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그랬으면 오빠네 부모님이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해? 나도 염치가 있지. 그녀는 그들을 따라가 시키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술집에 넘기려고까지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온갖 잡일들을 다 하며 매달 돈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버텨냈다고 말하면서 오열하는 그녀가 너무나 안타까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고 어디 신고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술집에 나를 팔려고 하길래 작정하고 도망쳤어. 술집에서 몸 파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오빠.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도망을 나오고 혹시나 그 업자들한테 다시 추적을 당할까봐 일도 못하고 노숙자로 지낸 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군요.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저를 찾으러 올까봐 한 군데 정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그녀. 그러다가 제가 보고 싶어서 저희 집 동네에 왔는데 마침 저와 부딪히게 돼서 정말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된 거였어요. 윤경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지 마. 응? 오빠, 나만 믿어. 알았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버틴 그녀를 제가 받아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 내 품 안에서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데리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한 듯이 낄낄대며 웃더군요. 사람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 돈 준다는 소리에 빙글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진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였죠. 회사에 입사해서 줄곧 모아둔 돈에 대출을 조금 더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녀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사채업자와 헤어지고 나와서는 혼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나타난 그녀를 본 부모님은 귀신을 본 마냥 크게 놀라셨어요. 어디 멀리 도망간 줄 알았던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으니 놀라시는 게 당연했죠. 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왔니? 엄마, 경환이 너는 조용히 해. 얘, 너 지금 제정신으로 여기 온 거야? 네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아니? 우리 경환이는 어떻고? 멀쩡한 애를 결혼식장에서 바람 맞은 멍청한 놈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온 거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흥분하셔서 소리를 치셨고 그녀의 울음은 다시 시작됐어요. 경환이 너 얘 왜 데려온 거야? 너 기어이 이 엄마가 뒤로 넘어가는 걸 봐야 하겠니? 엄마, 저 윤정이랑 다시 시작할래요. 엄마도 그동안 저 보셨잖아요. 저 윤경이 없으면 안 돼요. 야, 차경환!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저 윤경이랑 혼인신고 할 겁니다. 저 안 보고 사신다고 해도 저는 윤경이랑 살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어요. 뒤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소리가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죄송하기도 했고요.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저에게 최선이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그녀와의 결혼식은 하객이 아무도 없이 저희 둘이서 치르게 됐어요. 결혼식이랄 것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그날 반지만 서로 바꿔 끼면서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죠. 4년 전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했던 예식장이나 드레스, 많은 하객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와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불행들을 돌고 돌아 드디어 하게 된 결혼. 그렇게 힘겹게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한 결혼 생활밖에 없다며 평생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온 터라 차마 본가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집을 하나 구했죠.
돈이 여의치 않아서 작은 평수로 구했는데 둘이서 지내기에 아늑하고 좋았어요. 세간도 필요한 것들만 구비해서 드렸는데 아내가 센스 있게 꾸며서 신혼집 냄새가 물씬 풍겼죠. 나 한동안 아르바이트만 할까 하는데 괜찮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일 안 해도 괜찮아. 일은 할 건데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께 신경을 쓰고 싶어서. 마음에 걸려? 그럼 마음 편한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 충격이 크셨을 텐데. 나 두 분께 이쁨 받고 싶어. 그래서 노력할 거야. 두 분이 나 봐주실 때까지. 그래, 네 본 모습을 보시면 엄마도 예뻐해 주실 거야.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매일 가져갔죠. 부모님의 가게도 주변에 점점 경쟁하는 가게들이 생기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쓰던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때마다 식사를 사드셨거든요. 아내는 점심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부모님 가게로 매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도시락이었지만 부모님은 쉽게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가게 앞까지 도시락을 들고 가서는 가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장한 그대로 다시 들고 오는 날의 반복이었죠. 아내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그걸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어요. 식어서 배탈이 난다고 먹지 말라고 해도 아까워서 안 된다며 본인이 그걸 먹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다음 날이 되면 새로 도시락을 싸서 다시 가게로 가져갔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한 번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내가 가여워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제 얼굴을 보시고 노여움을 거두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한테조차도 차갑게 대하시더군요. 너 앞세워 온다고 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일 없으니 그만 돌아들 가. 꼴도 보기 싫다. 정말 단단히 화나신 것 같았어요. 한 달 내내 사람을 밖에 세워두셨으면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들려고 하더군요. 그런 저와 달리 그녀는 서운한 기색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님 같은 입장이셨으면 찬물을 한 바가지 뿌렸을 것 같아. 얼마나 어이가 없고 서운하시겠어. 나 어머님 마음 다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 풀리실 때까지 나는 묵묵히 녹화할 거야. 괜찮겠어? 그럼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갔어요.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러길 3개월을 하고 있었죠.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삼아 그날은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면서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하지 말라고 꼬셨죠. 하지만 그녀는 다녀와서 외식하러 가면 된다고 하면서 기어이 도시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더는 말리지도 못하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혼자 다녀오면 된다고 우겨서 저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죠. 아내가 집에 오면 바로 나갈 계획이라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버님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서 와. 뭐? 아버지가?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말 외에 다른 얘기는 들은 게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아내를 찾으니 응급실 안쪽에 힘이 다 빠져나오더군요. 윤경아, 아버지는? 오빠. 아내는 기운이 다 빠져선 힘없이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도시락을 들고 가게로 가서는
오늘은 도시락을 받아주실까 싶어 가게 안을 기웃거렸대요. 그런데 안에 사람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게 문을 열어보니 또 그 문은 열려 있어서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대요. 평소에는 가게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했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만 자꾸 들어서 그리 해본 거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카운터 안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아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쳤고 미동도 않는 사람을 다시 보니 아버님이었다는 겁니다. 당황한 아내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행했대요. 그 과정에 숨을 멈췄던 아버지가 약하게 남아 숨을 쉬셨고 마침 도착한 119 대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벌렁이던지요. 아내가 그 순간에 거기서 없었으면 저는 아버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아버지가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크게 안도가 되면서 아내가 고맙기도 했어요. 윤경아, 고생했다. 네 덕분이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긴, 너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내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바로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셔서는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마침 낮에 은행 업무를 본다고 자리를 비우셨던 어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거였어요. 엄마는 오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고는 전후 상황을 전해 들으셨어요. 윤경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이야. 정말 네 덕분에 경환이 아빠가 살아나셨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만약에 저희가 잘못됐었으면 나는 정말... 엄마는 진짜 많이 놀라셨는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아내도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놀란 엄마를 진정시키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 둘의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부모님은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내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했고 가게 운영도 해야 했던 어머니는 부담을 덜었다고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내의 손에 목숨을 다시 얻은 것을 아시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일 수도 있었던 위기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얼마 후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고 저희는 본가와 합가를 했어요. 모두 아내의 생각이었죠. 불편할 텐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데도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서 합가를 추진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합가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내는 부모님과 너무나 잘 지냈어요. 모두 예쁨 받고 싶어 노력한 아내 덕분에 그럴 수 있었죠. 그렇게 본가에서 2년 정도 살았을 때 저희에게 한 번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내의 아파트 분양 당첨 소식이었죠. 정말? 우리가 당첨된 거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다는데 우리가 됐어요. 아내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고급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였어요. 부모님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진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요. 아내가 당첨됐던 그 집은 어느새 다 지어서 지금은 저희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언제 우리 가족이 불화가 있었냐는 듯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첫째를 임신해서 낳았고 2살 터울로 둘째가 생겨 딸 하나, 아들 하나 골고루 낳아 지금은 잘 키우며 살고 있어요.
가끔 아내는 지금의 행복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제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어요. 과거 너무나 불행하기만 했던 자신이 나를 만나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됐다며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죠. 저 또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연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둘이 헤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인연이라 그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 이 인연을 꼭 잡고 앞으로도 100년해로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